충격적인 뉴스를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겠다던 브랜드가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 한복판에서 145개의 오색 폭죽을 터뜨리며 산을 불태우려 했으니까요. 고작 브랜드 홍보 영상 하나 찍겠다고 수백 년간 지켜온 청정 지역에 화약가루를 뿌려대는 이 기괴한 퍼포먼스는 결국 홍콩 증시에서 2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의 반응을 곰곰이 뜯어보니 이 사건이 단순히 마케팅팀의 실수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냉정하게 분석해서 이번 광고가 남긴 가장 큰 효과는 아크테릭스가 더 이상 캐나다의 자존심이 아닌 중국 브랜드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겁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귀족이 마치 졸부같이 갑자기 품격을 잃고 길거리에서 돈 자랑을 하는 꼴을 본 것 같은 불쾌함이랄까요. 오늘은 밴쿠버의 비젖은 지하실에서 탄생해 전 세계를 호령하다가 결국 중국 자본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아크테릭스의 이야기를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89년 캐나다 밴쿠버의 한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년 내내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험준한 코스트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싼 이곳은 등반가들에게는 천국이자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데이브 레인이라는 남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등반 장비들의 조악한 품질에 진절머리가 나 있었습니다. 남들이라면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썼겠지만 편집증적인 완벽주의자였던 그는 결국 자신의 지하실에 재봉틀을 들여놓고 직접 장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브랜드 락솔리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초창기 그들이 만든 건 옷이 아니라 하네스, 즉 암벽 등반용 안전벨트였습니다. 당시의 하네스는 두꺼운 웨빙끈을 덧대고 박음질을 덕지덕지해서 무겁고 투박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들은 열을 이용해 폼을 압축하는 열성형 기법인 베이퍼 기술을 도입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실밥 하나 없이 매끈하면서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이 하네스는 착용감이 너무나도 편안해서 등반가들 사이에서는 마치 안 입은 것 같다는 찬사가 쏟아졌고 이때부터 이들은 남들이 안 하는 짓, 아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짓만 골라서 하는 변태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991년 그들은 회사 이름을 락솔리드에서 아크테릭스로 바꿉니다. 시조새를 뜻하는 학명 아키옵테릭스에서 따온 이름인데 땅을 기어 다니던 파충류가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오른 것처럼 끊임없이 진화하겠다는 야망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그들은 운명적인 파트너인 고어텍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아는 하드셀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당시 고어텍스 원단은 다루기가 까다로워 대부분의 브랜드가 헐렁한 핏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아크테릭스는 이걸 입체 패턴으로 깎아내 몸에 착 감기게 만들어버렸죠. 그들이 만든 알파 SV 재킷은 단순한 등산복이 아니라 일종의 미래형 갑옷 같았습니다. 당시 방수 재킷들은 지퍼 틈으로 빗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무거운 덮개를 덧대야 해서 핏이 망가지고 무거웠는데 아크테릭스는 세계 최초로 방수 지퍼를 개발해서 그 거추장스러운 덮개를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게다가 1인치당 8번에서 10번 정도 박음질하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무려 16번이나 박음질을 해서 내구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시접 부위에 붙이는 심실링 테이프의 폭을 13mm까지 줄이는 기행을 벌이며 옷의 무게를 그람 단위로 깎아냈습니다. 이런 미친 디테일 덕분에 아크테릭스는 산악인들 사이에서 단순한 장비가 아닌 신앙과도 같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본사 공장인 아크원에서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내는 그 품질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가격표에 적힌 숫자가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기술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회사의 주인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아디다스의 자회사였던 살로몬이 그들을 샀고 이후 핀란드의 아머 스포츠를 거쳐 지금은 중국의 거대 스포츠 그룹인 안타 스포츠가 그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들은 묵묵히 옷을 만들었지만 세상의 시선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생존하기 위해 입으라고 만든 이 비싼 옷을 래퍼들이 입기 시작한 겁니다. 버질 아블로가 루이비통 패션쇼 마지막 인사에 아크테릭스 알파 재킷을 입고 등장하고
드레이크와 트래비스 스캇 같은 힙합 거물들이 이 딱딱한 등산복을 입고 무대 위를 뛰어다니자 상황은 묘하게 흘러갔죠. 기능성 의류를 일상복처럼 입는 고프코어 룩의 유행과 맞물려 아크테릭스는 산을 타는 진지한 산악인들보다 힙해 보이고 싶은 패션 피플들에게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게 자본주의의 생리라지만 중국 자본 안타 스포츠에 인수된 이후 아크테릭스의 행보는 점점 더 과감하고 상업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질 샌더나 팔라스 같은 패션 브랜드와 협업을 하더니 급기야는 시스템 A라는 패션 특화 라인을 따로 론칭하기도 했죠. 밴쿠버의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던 그 고고한 감성은 희미해지고 중국 자본 특유의 거대한 스케일과 보여주기식 마케팅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히말라야 폭죽 사건은 어쩌면 예견된 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4년 기준 아크테릭스의 연 매출은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폭발적인 수치인데 이 거대한 수익의 원천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전체 매출의 45%가 중국 시장에서 나옵니다. 북미 전체를 합친 것보다 중국 한 나라에서 파는 게 더 많다는 건데 이게 바로 아크테릭스가 히말라야에서 폭죽을 터뜨리면서까지 중국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했던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한국 시장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경기라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죽을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 아크테릭스 매출만 전년 대비 43%나 성장하며 1,600억 원을 돌파했거든요. 돈 냄새를 맡은 본사는 아예 한국 파트너사를 제치고 직접 아크테릭스 코리아를 세워 직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중간 유통 없이 한국 시장의 거대한 수익을 중간 단계 없이 고스란히 챙기겠다는 건데 결국 이 모든 폭주의 끝은 2030년까지 매출 6조 원을 찍겠다는 그들의 야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크테릭스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매출의 42%가 중화권에서 나올 정도로 중국 시장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본사의 철학보다는 중국 시장의 입맛에 맞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마케팅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산을 정복하기 위해 무게를 줄이던 브랜드가 이제는 매출 목표를 정복하기 위해 산에 불을 지르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시조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 건 진화였지만 너무 높이 날다가 태양의 날개가 녹아버린 이카루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브랜드의 주인이 바뀐다는 건 단순히 자본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라벨이 아닙니다. 경영의 효율성과 수익 극대화라는 거대 자본의 논리가 우선시될 때 그 브랜드가 지켜온 고유의 철학과 아우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브랜드의 가치라는 건 단순히 물건의 품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가진 철학과 역사, 그리고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국적이 어디냐를 떠나서 우리가 사랑했던 그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이 상업주의에 묻혀 빛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 점이 걱정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아크테릭스의 시조새 로고에 열광하며 100만 원이 넘는 재킷을 사기 위해 줄을 섭니다. 하지만 히말라야의 연기가 거치고 난 뒤 그들의 옷에 묻어있는 것이 과연 예전의 그 장인정신일까요? 아니면 자본의 그을음일까요? 이제 소비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로고만 같다고 해서 다 같은 명품이 아니라는 것을요. 껍데기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안을 채우고 있던 영혼이 바뀌었다면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브랜드가 아닙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묻은 아크테릭스, 이제는 멀리 안 갑니다. 잘 가세요 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밴쿠버의 비를 막아주던 든든한 갑옷은 이제 중국의 자본을 입고 화려한 불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이 꺼지고 난 뒤에 남는 건 타버린 자연과 차갑게 식어버린 소비자들의 마음뿐일 겁니다. 당신의 옷장 속에 있는 시조새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요? 혹시 히말라야의 불타는 산을 보며 슬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